기토사주를 감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사주를 감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먼저 보시면 무신, 기미, 기유, 계유 이 사주에서 강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강은 강한 것, 강자 이렇게 말해도 되고 강한 것, 강한 오행이라고 말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강은 기토입니다. 예, 그것을 그냥 기토라고 말해도 되고 무기토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이라는 것에 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약은 계수입니다. 계수가 기토에게 상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약을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강은 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은 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가 계수를 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왕이 강이 되면 잘한다 이런 명분하에서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무엇이냐? 왕은 여기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서로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왕이라는 것은 상생을 받고 있거나 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주의 기토 입장에서 보시면 여러분, 기토가 근이 있어요. 그죠? 근이 있고, 그런데 화가 없으니까 화생토라는 상생은 받지 않지만 근이 있고, 기토를 여기서 써볼게요. 근이 있다. 상생은 없다. 그러면 이 기토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기토는 왕이잖아요. 근데 이 기토가 왕한 오행인 기토가 계수를 상극을 하니까 왕한 것이 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왕한 오행이 강이 되면 잘하겠다, 잘해야겠다 이런 명분하에서 잘해보고자 했는데 피해 현상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에 의한 다수에 의한 횡포 현상이 나타나거나 구조조정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요. 왕이라는 건 뭐냐? 어떤 오행이 근도 있고 상생을 받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면 근은 무엇이냐? 근은 대항력입니다. 여러분 쓰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근은 대항력이에요. 위아래 기토가 근이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력은 뭐냐? 상생은 제가 X를 안 했네요. 상생은 준비력입니다. 준비하는 거고 근은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요 사주에서 기토만을 살펴보면 기토는 근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고 상생은 없기 때문에 준비력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왕에 해당하는 기토가 상극을 했기 때문에 이 왕한 기토가 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강이 되면 잘하겠다, 잘해야겠다,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횡포가 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쇠가 있어요. 쇠한 것이 또 상극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쇠는 상생이 없거나 근이 없는 것이 쇠입니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쇠가 없네요, 여러분. 계수는 상생을 받고는 있으니까 아주 쇠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쇠가 이제 강이 되면은 자기가 감당 못할 일을 되게 저지르는 것이 쇠가 상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이란 어떤 오행이 상극을 하는 것이다. 약은 그 반대 개념이니까 상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극을 당한다는 것은 졌다 이런 뜻입니다. 상극을 당했으니까 지다 또는 실패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에 해당하는 오행이 운에서 왕이 되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약이 상생으로 이제 운에서 상생으로 왕해지면 준비를 막 하는 것이고
운에서 약이 근이 와서 왕해지면 어떤 것을 합작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상생보단 속도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요. 약은 극을 당해서 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을 당해서 약인데 이 극을 당하는 것에다가 또 설을 당해서 쇠해지면 굉장히 좌절에 빠지고 또는 건강상으로는 또는 뭐 요절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주를 자세히 감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약은 계수 편제입니다. 그래서 왕한 기토의 상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계수는 금의 상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상생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준비력은 있습니다. 준비는 한다. 항상 계수가 지지에서 자수나 해수라는 근은 없어도 대항력은 없죠. 그럼 여러분 계수가 근은 없다. 근은 없으니까 어떤 것에 아주 대항하기는 힘들지만 지지에서 금의 생을 받으니까 준비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수라는 거는 편제이죠. 편제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제라는 계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상생이 있으니까 편제라는 외부 영역을 개척하려고 준비는 하죠. 준비는 하는데 대항력이 없으니까 실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다가도 좌절이 되는 거죠. 끈기와 대항력이 근이잖아요. 근데 편제에 근은 없으니까 편제 자체의 대항력이나 끈기력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사주는 남자분이시니까 이 계수는 그러면 가족으로 표현을 하면 편제가 부인이죠. 그럼 부인으로 설명을 하면 이 남자분의 부인은 상생이 있으니까 자격은 갖춘 거죠.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근이 없으니까 어떤 업무나 임무 수행력이나 그 대항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이분의 부인, 편제인 이분의 부인은 상생으로 준비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이분이 이 편제가 근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임무 수행력이나 대항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운을 보겠습니다. 그럼 대운에서 이렇게 경금, 신금의 상생을 받았겠죠. 그리고 임술, 계해, 갑자 어때요? 계속 편제가 상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편제가 근왕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편제라는 나의 외부 활동으로 설명하면 내 외부 활동이 왕성해졌다 이죠. 그 다음에 부인으로 얘기하면 부인의 대항력이 강해졌다. 이건 부인의 업무 능력이 강해졌다. 다시 말하면 부인의 생활력이 강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비겁, 무기토에 의해서 계수가 상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이 된 거죠. 이 사주의 계속 계수는 약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비겁에 의해서 상극을 당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나가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극을 받았는데 나의 편제로 말했을 때 내가 나가서 편제가 왕성해졌는데 결론은 상극을 당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인은 나의 사업은 실패하고 부인은 고생했습니다. 부인은 고생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주의 강, 기토를 약, 계수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 계수를 살리는 억용신이 있느냐? 이 계수를 살리는 억용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경쟁에서 승리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억이라는 것은 생존하는 용신이거든요. 억용은. 그러면 여기에서 기토가 계수를 상극하였다. 그래서 기토는 강이고 계수는 약입니다. 그럼 기토를 물리치는 것이 억용신입니다. 그러면은 억용신은 가불이죠. 가불 관살입니다. 예. 그래서 약한 편재, 계수를 살리는 억용신은 가불목 관살입니다. 억용신이 있으면 외부 경쟁에서 승리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사주에 관살이 없어요. 그리고 둘, 셋, 네 번째 대운까지 관살이 운에서도 오지 않았죠. 관살이 없으니까 경쟁에서 실패합니다. 돈도 많이 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술 계해대운에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부인이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부인이 하던 일을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불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부 경쟁력이 없는 거죠. 돈도 잘 벌기 힘듭니다. 또한 이 억용이라는 게 가불이 이 사람의 사주로는 관살이죠. 그래서 관살이 없으니까 관살과 관계된 직업은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운에서 갑자대운이 왔어요. 지금 갑자대운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대운에 억용신 갑목이 오니까 갑목이 무기토를 소토해서 계수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갑목이 무기토를 상극을 하니 계수가 살아납니다. 계수가 살아나니까 내 부인도 살아나고 나의 외부 영역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지금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년에 이 사람은 부인 일을 도와주다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학원을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대운 갑오라는 그 관살 억용신이 와서 이 사람이 경쟁에서 진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을축 이렇게 억용신 운이 20년이 오니까 이 20년 동안에는 경쟁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꼭 살펴야 되는 것이 그럼 억용신을 살펴보았잖아요. 억용신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주에 그러면 부용신이라는 건 뭐냐? 억용신과 부가 있습니다. 부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기토가 강이고 계수가 약이잖아요. 그러면 계수가 상극을 당했으니까 계수를 도와주는 것을 부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용신은 이 사주로는 금인데요. 여기 신유금이 식상이 이 사주의 부용신입니다. 그래서 계수가 여기서는 이 자체로 쇠하죠. 쇠하고 또 상극을 당해서 계수가 약이죠. 근데 약이니까 부용신, 신유가 있어서 그러면 이 부용신은 뭐 하는 것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막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정적인 화목을 중요시 여기고 가족이 잘 지내고 가정이 안정되게 화목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부용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용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부가 뭐 서로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해도 안정적인 부용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 또한 화목한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의 수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월은 을목이 있어서 을목이 정화를 이렇게 인화를 해서 경금을 재련을 하고 임수로 유통을 하는 구조를 갖춰야 되고요. 기토와 미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금생수만 있잖아요. 지금 계수에 금생수가 있으니까 이제 주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상담 실장을 하고 지금 현재도 이제 학원에서 상담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임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수가 있으면 이분이 이렇게 금을 유통을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계수의 금생수는 특히 추절의 계수의 금생수는
어떤 그 과정이나 프로그램, 뭐 교육, 정신적인 아니면 지식의 전달 같은 걸 하는 게 계수의 추절 금생수입니다. 그래서 그 계수를 상생해주는 부용신 자체가 이제 이렇게 계수를 상생해주는 부용신의 직업이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정신이나 지식의 전달을 하는 것이 계수의 금생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격으로 보면 걸록격이잖아요. 걸록격이고 이제 식상을 잘 생하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기술직에도 종사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걸록격은 상신이 희신이라 하는 상신이 관살인데 관살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농구 선수였다는데 총만 받는 근데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주에 전혀 가불목이 없잖아요. 가불목 상신이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일간의 그 진로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되게 공부시키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사주로 봐서는 관살, 상신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의 강약을 찾아서 그 약한 요소를 살리는 억용신 그리고 약한 오행을 보좌해주는 부용신을 찾아서 통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